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누와 바이러스에 대해 발표할 이강현, 허여령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현재로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누와 손소독제 등 각종 청결제, 즉 계면활성제에 대해 바르게 알고 또 비누에 있는 어떤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 실험은 비누가 물과 기름이 담겨져 있는 비커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첫 번째로 물과 기름, 비눗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아무 병이나 준비해 물을 먼저 따르고 그 위에 기름을 따릅니다. 세 번째로 병을 잡고 흔들며 물과 기름이 섞이는지 관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과 기름은 물이 극성이고 기름이 무극성이어서 섞이지 않습니다. 병을 잡고 흔들어서 외부에 충격을 가해도 이 둘의 극성, 무극성의 차이와 밀도의 차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에 뜨는 형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실험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과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에 비눗물을 넣고 흔들어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물과 기름이 섞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위 실험에서의 조작 변이는 비눗물을 넣었냐 안 넣었냐 단 하나였습니다. 비눗물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누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바이러스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미세 구조 형태를 일러스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경우 한가운데 RNA 유전체가 있고 이것을 지방질 껍데기로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단백질로 된 털과 지방으로 된 가죽, 피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털 부분이 인간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허여령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누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물질은 비누나 세제, 샴푸 등에서 거품을 내는 역할인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에서 계면은 고체와 고체, 액체와 액체가 서로 맞닿는 경계면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경계를 완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계면활성제는 액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를 서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옆에 나타난 그림은 계면활성제인 비누의 분자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림과 같이 긴 꼬리와 머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친유성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비눗물을 추가하였을 때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꼬리 부분은 기름 쪽으로 향하여 침투하고 흡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병을 흔든다는 충격이 가해지면 물로 향하려는 부분과 기름으로 향하려는 부분 사이에 반발이 생겨 기름을 미세하게 쪼개버리고 물속에서 잘게 퍼지며 결과적으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론을 비누와 바이러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 비누를 묻히면 비누 안의 계면활성제가 바이러스의 가죽과 지방에 붙어 있으려는 부분 vs 물로 향하려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비누는 바이러스에 침투, 흡착하고 이때 손을 씻는 과정에서 충격까지 가해지면 바이러스의 가죽이 벗겨지고 인간 세포를 공격하는 부분인 털도 뜯겨나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는 비누가 어떻게 감염병 예방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출 후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탐구를 마치려는 도중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외출 중에 사용하는 손소독제와 비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무엇을 사용하는 게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손소독제보다는 비누가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비누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재구시를 못하게 하고 쉽게 물을 타고 흘러가게 하는 반면 바이러스는 균을 죽이는 살균 방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손소독제는 모든 종류의 세균을 죽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이진 못하죠. 효과적인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면 에탄올 기반 제품일 경우 최소 60% 이상의 함량이거나 고농도 알코올이 들어간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소독제는 사용 후에 물을 타고 흘러내려가게 하지 않고 손에 그대로 남아있게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평면적으로 봤을 때 비누와 물을 사용한 손 씻기가 조금 더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외출 후 손 씻기는 당연히 습관화되어야 하고 이때는 비누와 물을 사용한 손 씻기를 합시다.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합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준수하며 비누와 손소독제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놓칠 수도 있는 손톱 끝,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까지 씻어 감염병 예방에 동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비누와 바이러스에 대하여 발표한 허여령 이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